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가 마이너스 0.42% 살짝 눌렸고 S&P 500이 0.01로 보합에서 좀 상승했고 나스닥은 0.50으로 상승, 러셀 지수가 1.22%로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좀 빠졌죠. 월스트리트가 부채 한도 진행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근데 다우는 좀 약세 모양새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도 나스닥은 좀 상승이고요. 그 다음 유럽 지수 볼까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32로 하락, 영국의 FTS가 0.18로 상승, 프랑스 카크 지수가 마이너스 0.18로 하락, 이탈리아 에마 지수가 마이너스 0.76으로 하락, 스톡스 유로존이 0.01%로 약간 상승. 혼조세 보합겠죠. 이런 모양새죠.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재개와 유럽 증시 혼조. 이렇게 모양새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좀 봐야겠죠. 채권은 상승하고 있죠. 채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된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1개월물 채권 금리가 많이 올라간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개월물 채권 금리. 잠시만요. 이게 뭐지? 네, 미국의 1개월물 국채금리가 5.56%까지 좀 상승하면서 2007년 3월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약간은 그 부채한도 협상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채권 금리가 좀 상승하니까 반대로 채권 가격은 좀 하락하겠죠. 미국의 10년물 채권 여기 보이시죠? 네, 미국의 10년물 채권 가격이 네, 이렇게 추세적으로는 네, 하방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뭐 이것만 빠지는 게 아니고 네, 30년물도 네,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는 채권을 좀 이럴 때 좀 싼 가격에 사 놓아야 될 것 같다. 이런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채권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이 좀 채권이 좀 싼 가격이니까. 여하튼간에 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하튼간에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은 뭐 지금 채권 시장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유가는 서부텍사스 원유 유가는 71달러 정도 계속 유지하고 있고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유가는 1% 상승하고 있다. 금은 온스당 지금 1974달러 살짝 눌렸죠. 2000달러에서 연준 관리들이 더 높은 미국 금리를 제한함에 따라 금은 하락했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암호화폐 쪽은 요새 약세죠. 3000달러 아니 30,0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26,000달러까지 좀 하락한 모양새. 전반적인 시장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지수의 흐름을 좀 볼까요? 해외 지수. 니콜라는 상승해줬죠. 니콜라는 조금 이따 더 보고. 네, 지수는 네 보시다시피 다우 쪽은 눌렸어요. 이전 캔들 자체가 네 후크형 캔들 나오고서 하락 확인형 캔들 나왔죠. 다우는 눌린 모양새. 그래도 나스닥은 좀 상승하는 부분. 좀 특이한 면은 있죠. 금리가 약간은 채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S&P 500은 약간 보합의 모양새.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는 약간은 그래도 이전 캔들 자체에서는 하락 잉태형 블랙 캔들 나왔는데 네, 당일 캔들은 상승 거의 뭐 상승상 악형 화이트 캔들 정도. 네네 괜찮습니다. 일본 지수가 엄청나게 올라가죠. 일본 경제가 너무 좋습니다. 쭉쭉쭉 날라옵니다. 독일은 상승했다가 약간은 좀 조정. 프랑스도 뭐 근데 유럽 쪽은 유럽도 경제가 좋아요.
네, 전 세계에서 경제가 가장 안 좋은 나라는 예, 한국밖에 없죠.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가장 처절하게 경제가 안 좋은 나라. 예, 유럽이라든지 뭐 일본에는 경제가 좋습니다. 상대적으로. 아, 중국은 그냥 보합권이죠. 유로존 계속 올라가죠, 유럽은. 네, 그렇습니다. 이 정도 볼까요? 뭐 전반적인 지수는 이 정도 보고 흐름은 그 다음에 이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도 이건 예의니까 예의상 섹터 어느 섹터가 좀 올라왔느냐 이 정도는 좀 봐줘야 되겠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1.17% 상승, 부동산 쪽에 0.67% 상승, 파이낸셜 쪽 금융 쪽이 0.23% 상승, 반도체 쪽은 0.06% 상승. 그래도 보건 의료 쪽이 좀 올라졌습니다. 0.04로 상승. 유틸리티 쪽이 0.03으로 상승.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보합. 2차 전지 쪽이 살짝 늘린 부분이 있긴 하네요. 에너지 쪽이 살짝 늘렸고. 네, 재료 쪽, 멀티리얼즈, 원자재 쪽 살짝 늘렸고, 소비재 쪽이 필수 소비재 쪽 늘렸고. 약간 뭐 시장의 흐름이 혼조스인데요. 그러니까 성장주가 이렇게 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도 없고, 좀 약간 시장의 섹터의 흐름을 보게 되면 좀 혼조세는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슈가 잔존하고 있어가지고 그 이슈에 대한 리스크죠. 네, 그래도 테슬라가 올라왔네요. 테스라가 네, 4.85% 상승해줬고, 구글도 1.86, 메타 1.09 상승. 화이자가 많이 올라와줬네요. 5.38로 상승해줬고. 그 다음에, 은행주, 저기, 파이낸셜 쪽에서도, 좀 특이한 쪽이 좀 올라와줬네. 지역은행 쪽이, 올라와줬다. US 뱅코프 올라와줬고. 요새 은행 쪽에 좀 관심이 많죠. 약간 등락폭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보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네, 오늘의 주간 경제 동향에서 화요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1개월물 국제금리가 5.56%로 2007년 3월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 JP모가 맞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그 키워드라든지 그 키포인트는 제가 영상을 따로 올려드렸어요. 그걸 먼저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요거 시청을 필수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시황, 부채 한도 세 가지 포인트, 미국 부채 한도 협상에서 주목해봐야 할 세 가지 포인트.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모르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 주셔야 돼요. 네, 그리고 JP모건은 디폴트 우려, 시장 불안정성 고조되고 있다. 고조가 예상된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건데 금리 관련된 얘기인데 세인트 루이스 연은 총재는 연은 의원이죠. 의원 총재가. 예, 세인트 루이스 연은 의원은 올해 금리 인상 두 차례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 근데 금리 인상 두 차례가 더 필요한다기보다는 두 차례 아니면 한 차례? 제가 보기에는 한 차례 정도 연말에 한 번 있을 것 같긴. 터미널 레이터가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6월에 지금 뭐 미네폴리스 연은에서는 6월에 금리 동결 가능하나 긴축 종료 아니다. 그러니까 6월 달에 지금 뭐 금리 동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금리 동결을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아무래도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그게 가장 큰 이슈예요. 부채 한도 협상 그거 아셔야 돼요. 그거 모르시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네, 이거 공부하셔야 돼요. 이거 14분짜리 이거 지금 시장에서 가장 키워드입니다. 샘플한 연은 과잉 긴축 경제 지표 면밀히 살펴.
긴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많죠. 예. 많은 게 아니라 심각하죠. 긴축 정책으로 해가서 아무래도 신용 경색이 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뭐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제 동향. 근데 미국 주식을 보면서 좀 세계 흐름을 좀 볼게요. 마이크론, 중국 정부 마이크론 국가 안보 져야 된다 하면서 이제 좀 약간 차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것에 대한 이제 불똥이 우리나라 반도체에게도 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엔비디아 슈퍼컴퓨터용 CPU 진출하고 있다. 원래 여기 GPU 쪽으로 원래 했던 기업이죠. 근데 CPU 쪽. GPU는 그래픽 쪽, CPU는 컴퓨터 프로세스. 그쪽으로 진출한다는 거죠. 근데 CPU로 진출한다고 한다면은 인텔하고도 좀 연결되죠. 인텔하고 또 AMD 그쪽이 CPU 쪽이고요. 그다음 메타는 EU 규제 당국으로부터 13억 달러 벌금 부과를 받았다. JP 모간은 올해 순이자 수익이 전망된다. 뭐 840억 달러 상향. 뭐 은행들은 뭐 순이자 수익이 마진이 좀 많이 남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은행의 이슈는 뭐 수익이 안 나진 않겠죠. 나지요. 당연히 은행이 왜냐면 되게 짜잘하게 하는 곳이니까 뭐 이렇게 크게 투자하는 곳이 아니잖아. 뭐 기업이 아니잖아. 대부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이 안 나진 않겠죠.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죠. 규모의 경제죠, 규모. 그러니까 은행 쪽 보게 되면 자금 운영이 뭐 몇백 조 이렇게 운영이 되잖아요. 미국은 더 많이 운영이 되겠죠. 당연히 수익은 나는데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부채 아시죠? 예수금이 중요한 거죠. 근데 그 예수금이 이제 뱅크런으로 인해서 빠져나간다는 게 이슈지. 뭐 수익은 당연히 나지. 안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포드 미국의 자동차 시장 재고 증가에 내년 5%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여러분들 지금 자동차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재고가 이제 증가를 해서 내년에 자동차가 가격이 5% 정도 하락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내년에 자동차 가격이 하락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왜냐면은 앞으로는 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 자산이 하락해요. 예, 그건 당연히 물건 가격은 다 하락할 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당연한 얘기. 예, 물론 이제 인지를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할 건데, 생각해 보세요. 금리를 올렸다가 금리를 이제 낮추게 되면 경기 침체다. 그럼 그 뭐죠?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떨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자산 쪽이 빠지겠죠. 제가 얘기했잖아. 현금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산이 떨어진다고. 자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그 내년부터는 그 부동산은 또 떨어질 거라고요. 하여튼 물건은 다 떨어져요. 예, 물건 가격은 다 떨어져. 그건 당연한 거야,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안 돼? 당연한 얘기야. 그리고 이것도 그래. 최근에 그 한국은행 총재인가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가 뭐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가가 떨어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야,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 무슨 특이한 얘기도 아니고. 당연히 그 금리를 인하하면, 당연히 그 물가가 떨어지지. 경기 침체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건데, 뭐 당연히 하는 얘기를 마치, 혼자만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참, 어이가 없네요, 솔직히. 그리고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금 3.3%죠. 3.7%. 물론 이제 저번 달인가 저저번 달에는 4%대였어요. 4%대였다가 지금 3%대로 떨어졌어요. 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야. 어차피 이거 상승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물가가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아이고, 너무 답답하다 진짜. 물가가 하락한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물가는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이 올라가야지, 소득이. 와, 속 터진다, 속 터져. 소득이 상승해야지 좋은 거지. 물가가 하락하는 거는 이거는 어차피 금리 정책이라든지 자연스럽게 시장의 원리에서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냥 언론에서만 얘기하는 포커싱이지. 왜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거기에 왜 우리가 관심을 거기다 포커싱 맞춰야 되는 건데 소득이 증가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속 터져. 예, 여하튼간에 예. 근데 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죠. 예. 소득을 네, 더 올릴 수가 없죠. 거기다 지금 뭐 무역 요번에도 또 무역 수지 적자 또 났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무역 수지 적자 계속 나는데 그나마 지금은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요새 기업들 그 반도체 기업들에게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 그냥 적자 안 내고 돈 버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지금 뭐 기업들이 세금도 못 내잖아요. 세금도 못 내고 오히려 세금을 가져가죠. 세금을 환급 받고 있죠. 기업들이 오히려. 그럼 기업들이 세금을 못 내고 환급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들이 오히려 기업들 대신에 국민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수는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럼 국민들이 더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소득은 증가하지 않는데 세금은 더 많이 내. 전기값 증가하지. 전기료 증가하지. 참. 물가가 하락한다. 속 터진다 진짜. 와, 그 물가 하락은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건데. 와, 참. 애플의 루프 캐피탈 투자 의견 보유 하향. 보유로 하향했다고 합니다. 애플에 대해서. 팩웨스트 케네디 윌슨 홀딩스의 200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지. 흥분했나 보다. 케네디 윌슨 홀딩스의 26억 달러 부동산 건설 대출 매각 이슈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팩웨스트도 지금 매각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잖아. 부동산 건설 대출 매각했다잖아. 대출에 대해서 매각했다잖아. 25억 달러. 그러면서 계속 기업도 그렇고 은행도 그렇고 돈을 확보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을. 쉐브론 63억 달러 PDC 에너지 인수. 근데 이렇게 인수하고 하게 되면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 근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화이자 경구용 비만 치료제. 화이자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경쟁사와 비슷한 효과가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화이자가 좀 올라갔죠. 근데 화이자 제가 그 영상 남겨드렸죠. 화이자 보셨어요? 그 화이자 영상도 보세요. 그 시청자분께서 댓글 남겨주시긴 하셨는데 네 이거 화이자 네 안녕하세요. 요거 제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자요 얘기했는데 정확하게 내려왔잖아요. 제가 이거 한번 보세요. 화이자도 해외 증 주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얘기한 자리에서 반등해줬잖아요. 네, 해외 주식에 화이자 있으니까 네. 요거 PF2로 검색하셔도 되고 현대차가 테슬라를 위협할 정도로 성장 중에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국 증시 주식 종목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거 좀 살펴봤습니다. 네, 요 정도 볼까요? 뭐 거시 경제 측면에서는 요 정도 또 볼게요. 더 얘기해 드릴 게 있나?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신 분들은 좋아요. 네, 새로 오신 분들 꾸덕꾸덕 한번 눌러주고요.